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블링크 여러분. 저는 진명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디어 1학기 내용이 끝나고요. 2학기 내용, 우리 문법 교과서의 2학기 내용의 대단원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방탄소년단 특별 영상을 마지막으로 단어의 형성까지 우리는 공부해 봤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실제 수능, 더 나아가서는 사관학교 경찰대 시험 수준의 예시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이번에도 2학기에 새로 배우는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단원도 모두 기초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제까지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고 내신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관형어와 관형사, 부사어와 부사에 대한 구분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제니라고 하는 가수의 솔로라는 노래 중 이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하는 감정은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품사 문장 성분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할 거지만 이후에 품사부터 문장 성분까지 보다 꼼꼼한 설명과 예시를 많이 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은 왜 우리가 품사와 문장 성분을 헷갈려 하는가, 대략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구현하는가 라는 느낌 정도만 가져가셔도 성공한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 좋은 노래의 좋은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유로운 바람처럼 구름 위의 별들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학 시간이었으면 제가 이걸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한 강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다음 주부터 제가 전부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죠. 오늘은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람과 별들을 각각이 특정한 말들이 꾸며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바람은 바람인데 자유로운 바람이에요. 별들은 별들인데 어디 있는 별들? 구름 위에 있는 별들이에요. 이렇게 어떠한 문장 속에서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를 다른 말이 꾸며주고 있죠. 이때 우리는 이 꾸며주는 말들을요, 관형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일단은 들어두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또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뭔가 말을 꾸며줄 때 우리는 그 꾸며주는 말, 특히 이렇게 바람, 별과 같이 명사라고 하죠. 명사를 꾸며줄 때 그 꾸며주는 애들을 관형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관형사는요? 일단은 들어두세요. 관형사와 구분 다 해드릴 거예요. 뭔가 꾸며주는 말을, 그런 역할을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애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관형어라고 하는구나. 괜찮을까요? 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둘 다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위에 자유로운이라는 말은 원형이 뭔가요? 자유롭다죠. 자유롭다는 바람이 자유롭다와 같이 형용사예요. 바람의 성질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죠. 자유롭다, 자유롭고, 자유로우니, 자유로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형용사예요. 본래 형용사로 태어났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들어두세요. 조금 어지러워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을 보세요. 별들을 수식하고 있기는 한데 위에는 뭔가 활용을 해서 수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형용사 아니죠.
구름은 형용사 아니죠. 위도 형용사 아니죠. 명사죠. 우리 명사에 붙는 이런 단어를 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의라고 하는 애는 관형격 조사예요. 선생님,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서 어렵습니다. 제가 다 나중에 예시까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조사구나. 조사구나. 위랑 좀 다르네. 근데 이 관형격 조사가 명사에 붙어서 이 명사구가, 그러니까 명사 덩어리가 수식을 하고 있죠. 특이해요. 위에는 형용사가 수식을 했거든요. 밑에는 명사가 수식했어요.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옛 사람 혹은 새 신발. 이때도 옛이라는 말이 사람을 수식하고 있죠. 새라는 말도 신발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런데 옛의 원형은 뭔가요? 그냥 옛이죠. 새도 원형은 그냥 새입니다. 아까는 활용을 하거나 조사가 명사에 붙음으로써 어떠한 과정을 거쳐 관형어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래 태어났을 때부터 얘는 누군가를 수식해주기 위해 태어난 단어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선생님이 되기 위해 태어난 그런 성격과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옛과 새처럼, 그러나 본래는 다른 성질이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래에 태어난 성질은 조금 다르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 꾸며주는 관형어가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옛과 새는 태어났을 때부터 관형어가 되려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관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나요? 아직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들어두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받는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번 수업에서도요, 벌써부터 관형어, 관형사가 구분이 돼요. 혹은 선생님, 저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이 느끼신 그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하여 다음 수업 때 반영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 관형어라고 하는 무슨 어라는 말이 붙잖아요. 이런 건 역할이에요. 그 문장에서 꾸며주는 역할인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태어났을 때부터 관형어가 되려고 태어난 성질을 가진 관형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본래의 성질은 형용사지만, 본래의 성질은 명사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이런 무슨 어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는 그걸 역할이라고 하고요. 그 문장에서의 역할, 바꿔 말해 문장에서의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장 성분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런 걸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 그 문장에서의. 그런데 그 역할이 될 수 있는 건 형용사도 있고요, 조사도 있어요. 조사가 명사에 붙어서 관형어의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혹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그 단어의 본래 태어났을 때 그 따끈따끈한 성격을 우리는 그렇습니다, 품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느끼셔도 좋고요. 그러면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알 듯 말 듯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 번째 예시를 봐볼게요. 이것도 같아요. 지금 멀리 가고 싶어, 밝게 빛나고 싶어, 가다와 빛나다를 멀리라는 말이 가는데 어떻게 가요? 멀리 가요. 빛나는데 어떻게 빛나요? 밝게 빛나요.
뭔가 지금은 가다, 빛나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용언이라고 하죠. 물론 용언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건데 활용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용언을 수식하는 애들, 그런 수식하는 역할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장에서의 성분이에요.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우리는 그런 역할만 하면 그 애의 본래 성격, 본래 품사와 상관없이 너 용언 설명하고 있구나, 용언을 꾸며주고 있구나, 너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태어났을 때 단어 성격은 멀리라는 말과 밝게라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밝게라는 말은요, 원래 원형이 뭔가요? 밝다죠. 맞습니다. 밝다, 밝고, 밝니, 밝게? 밝다는 원래 형용사인데? 개라고 하는 활용을 통해서 잠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따라서 이때 밝게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본래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잠시 역할만 부사어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뭐를 통해서? 활용을 통해서. 괜찮나요? 그런데 위에 멀리는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 멀다가요. 원래 멀다 동사잖아요. 멀다가 멀리로 활용한 거 아닌가요? 밑에처럼? 아니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 말은 진짜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이해시켜 드릴 건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라고 하는 어미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활용한 게 아니에요.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겁니다. 접사요? 선생님 접사 많이 들어봤는데 접사 뜻을 제한하거나 뭐를 바꾸죠? 품사를 바꿉니다. 원래 멀다라는 동사 맞아요. 그런데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음으로써 아예 품사가 바뀌었어요. 어떤 품사로 바뀌었냐면요, 태어났을 때부터 부사어의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품사로 아예 탈바꿈했어요.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부사입니다. 선생님, 진짜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데요?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력이 높은 겁니다. 아직은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래서 힘들어하는구나, 왜 사람들이 관형어랑 관형사가 어려워하는지, 부사와 부사어를 헷갈려하는지, 왜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 확립이 중요한지를 깨닫기만 하셔도 참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해가 점점 되어 가요 라는 그런 반응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오늘 영상,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이해가 되셨다면 선생님 벌써 이해가 돼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제가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수업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